우리 일상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편의점이죠. 수십 년 동안 불패의 신화라고 불리면서 계속 성장만 할 것 같았는데 바로 그 거대한 편의점 산업이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동네 편의점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늘 그 자리에 있던 익숙한 가게가 문을 닫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딱 1년 만에 주요 편의점 체인에서 사라진 점포 수가 무려 1000개에 달합니다. 1000개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편의점 업계가 얼마나 빠르고 또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놀라운데요. 편의점 산업은요, 심지어 팬데믹 때도 매년 1000개 이상씩 점포가 늘어날 정도로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 이 지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점포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감소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고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성장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한때는 정말 무적이라고 불렸던 이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적 충격에 부딪혔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막대. 이게 과거 분기별 매출 성장률인데 보통 5%에서 10%씩은 꾸준히 성장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막대를 보세요. 올해 1분기 매출 성장률인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역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막대, 영업이익은 이건 더 심각합니다. 업계 1, 2위인 CU랑 GS25의 영업이익이 무려 30% 넘게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산업이 갑자기 왜 흔들리는 건지 그 원인을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시장이 꽉 찼다는 겁니다. 과포화 상태인 거죠. 이 비교 자료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인구 약 943명당 편의점이 하나꼴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편의점의 원조라고 불리는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빽빽한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정된 땅에 너무 많은 가게가 들어서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편의점은 도대체 뭘 팔아서 돈을 벌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식음료가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을 훌쩍 넘죠. 이게 바로 편의점의 핵심 수입원, 말 그대로 생명줄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줄을 이커머스가 정조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편의점 식품 매출이고 저기 높이 솟은 오른쪽 막대가 바로 이커머스 식품 매출이에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런 빠른 배송을 무기로 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식품 시장을 막 파고들면서 편의점의 핵심 먹거리를 그대로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가깝다는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르다는 배송 속도에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또 갑자기 폭염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길에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외부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겠죠. 위기에 직면한 편의점 업계는 이제 무작정 점포수만 늘리는 경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혁신을 시작했죠. 바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입니다.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가게에서 경험의 허브로 더 이상 그냥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GS25는 얼굴을 분석해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AI 기기를 들여놨고요. CU는 SNS에서 화제가 된 즉석 타투 키오스크를 설치했어요. 고객들이 매장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려는 거죠. 또 유명 브랜드랑 손잡고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CU 운영사 대표가 경험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직접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진지한 변화인지 알 수 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생존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간만 바꾸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반격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열대에 있어요. 온라인 쇼핑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는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직접 보고 테스트하는 경험에 집중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이소나 올리브영의 성공 공식을 편의점으로 가져온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뷰티 제품 전문 코너를 만들고 소포장 제품이나 테스터를 비치해서 부담 없이 써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세운 전쟁터는 크게 두 군데예요. 바로 속도와 해외입니다.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서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바로 퀵커머스입니다. 말 그대로 빠른 상거래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앱에서 편의점 물건도 30분 안에 주문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커머스가 속도로 공격해 오니까 그래? 우리도 똑같이 속도로 간다. 이렇게 맞불을 놓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파구는 바로 해외 시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 콘텐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우리 편의점 브랜드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GS25는 베트남이랑 몽골, CU는 몽골,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미국까지 진출했고요. 이마트24는 동남아 신흥시장을 공략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편의점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편의점 업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노력이 결국 우리 삶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테니까요. 더 특별한 상품, 더 재미있는 경험, 더 빠른 배달,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편의점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를 성공의 열쇠로 꼽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독점 상품. 둘째, AI 같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 딱 맞는 현지화 전략. 바로 이 세 가지가 미래 편의점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치는 이 평범한 동네 가게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동네 편의점은 앞으로 뷰티 매장이 될까요? 아니면 레스토랑 혹은 글로벌 배송 기지가 될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될지도 모르죠. 그 변화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